자, 거기 연속 확률 변수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이산 확률 변수 했었죠? 이산 확률 변수 뭐라고요? 셀 수 있는 거.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거를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할 건데 이산 확률 변수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 한번 볼게요.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 우리 이산 확률 변수는 x는 1, 2, 3 이런 식으로 네, 딱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연속 확률 변수는 뭐래? 어떤 범위 안에 속하는 모든 실수의 값 1과 2 사이에 있으면 실수가 몇 개야? 무수히 많죠?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수나 주사위, 특정한 눈이 나오는 횟수 등 셀 수 있는 거 우리 뭐였죠? 셀 수 있는 거 이산 확률 변수 써보시고요. 셀 수 있는 거 이산 확률 변수. 길이 셀 수 없습니다. 시간 셀 수 없어요. 무게도 셀 수 없어. 길이, 시간, 무게 셀 수 없어. 선생님, 저는 시간 셀 수 있는데요. 이거 시간 세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네. 시간은 세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무게도 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범위에 속하는 연속적인 실수의 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다. 차이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산은 셀 수 있고 연속은 셀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배차 간격이 5분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하자. 이걸 좀 생각하고 타세요. 알겠죠? 그쵸? 그럼 맨날 버스가 늦게 와요. 뭐 이러지 마시고요. 갑자기 또 화가 날라 그러네. 버스가 늦게 와서 늦게 가요. 그러지 마시고 배차 간격을 좀 잘 보고 예, 타세요. 그냥 늦지 마시고 집이 코앞이라고 늦지 말고. 자, 배차 간격이 5분인 지하철이면 도희야, 배차 간격이 5분인 지하철이면 몇 분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야? 6분 기다릴 수 있어요? 네, 5분까지밖에 못 기다리죠. 그래서 배차 간격이 5분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을 x분이라고 하면 확률 변수는 몇 이상? 0 이상 5 이하의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이 a분 이상 b분 이하일 확률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넓이에요, 넓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지금 이렇게 지금 네,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0분 이상 3분 이하 기다릴 확률이 몇이야? 확률로 보면 총 5분이잖아. 5분. 총 5분이잖아. 그럼 0분 이상 3분 이하 기다릴 확률이 몇이에요? 왜? 뭐 확률이 100이야? 에? 1이요? 뭐가 1이야? 뭐 바보처럼 말해 왜? 자, 그래서 아니 자, 그럼 0분이랑 3분이 여기 있다고 칠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전체가 지금 0분부터 5분까지가 지금 1이야, 넓이가. 넓이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확률이 돼요. 넓이. 우리 기하적 확률 같은 거 했었죠. 넓이분의 넓이. 이런 거 했었죠. 그래서 0분 이상 3분 이하 기다릴 확률은 여기 넓이여서 5분의 3이다. 해주시면 돼요. 5분의 3. 그래서 우리가 확률은 어떤 범위의 확률은 뭐와 같다? 넓이와 같다. x는 a, x는 b, 그 다음에 fx,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 목소리가 왜 이래? 자, 그래, 그게 무슨 말이에요? y축은 무슨 기준이냐? 기준을 있게 말을 해주세요, 질문을. 아, y는 5분의 1은 뭐냐면 그냥 균등하다라고 했을 때 5분의 1이 된 거는 5분을 기다리니까 전체 확률이 0부터 5분까지 확률이 1이어야 되니까 여기 넓이가 1이어야 돼서 그래서 5분의 1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볼게요. 확률 밀도 함수. 자, 확률 밀도 함수는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
모든 실수에 갚는 값을 연속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fx를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적어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 자, 우리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무슨 함수 있었지? 1월에 배운 거여서 다 까먹었어요? 확률 무슨 함수 있었어? 질량 함수였었잖아. 확률 질량 함수. 뭘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표정을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지금 벌써 2026년도 1월 한 달이 벌써 다 갔어. 그치? 근데 저번 주에 배운 것도 까먹고 그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확률 질량 함수. 예. 연속 확률 변수는 뭐라고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요.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fx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성질들을 따라야 한다. 1 fx. 당연히 확률이니까 0 이상이다. 써볼게요. 0 이상.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전제 조건이, 윤서야, 정신 차려야 돼. 자, 처음에 전제 조건이 이게 지금 전체 범위거든? 여기에서 정의된 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정의된. 자, 그래서 2번에 x축, 그 다음에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알파, x는 베타, 그 다음 뭔지 모르겠는데 y는 fx가 있어.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이 이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확률이라고 했죠?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됐어. 그럼 여기 넓이 몇이야? 정의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됐다는 건 이게 전체 범위라고요. 그럼 전체 범위일 확률이 몇이야? 전체 범위일 확률은 1입니다. 1. 호. 그래서 우리 거기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알파랑 베타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야. 전체 확률이 1이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들을 가질 거야. 확률 밀도 함수.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를 가졌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 표로 만든 게 확률 분포 표였어요.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다. 확률 밀도 함수는 대체적으로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이 범위만 관찰을 할 거다 이거야. 그럼 이 범위가 전체잖아. 전체의 확률이 몇이야? 1이잖아요, 1.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범위부터 범위까지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럼 전범위일 확률은 몇이에요? 1이잖아, 1. 그래서 2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볼게. 자, 3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a 이상 b 이하는 함수 y는 fx와 그 다음에 x축 및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랑 같다고요? 확률과 같다고. 확률이 뭐라고요? 넓이라고요. 확률이 넓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연속 확률 변수가 0부터 3까지 정의가 되어 있대.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y는 kx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일단 우리가 k를 구해 볼 거야. 이거 뭐 구하는 거랑 비슷하냐면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 밑에 확률의 총합이 몇이었어? 1이었지. 그거 가지고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거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전체 범위가 몇이야? 3이에요, 3. 그러면 우리 x는 3 했을 때 여기 넓이가 몇이어야 된다고요? 전체 넓이니까 몇이라고? 1이라고요, 1. 그럼 여기가 지금 k, 몇이야? 3,3k잖아요. 그럼 여기 넓이가 몇이에요? 2분의 9k 맞아? 그럼 이게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럼 k가 나오죠. 확률 밀도 함수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0 이상 1 이하 1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0부터 1까지 뭐 구하면 돼? 넓이가 확률이 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넓이가 확률이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x가 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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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줬잖아.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x가 몇이다 몇이다 안 주고 어떤 범위 사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줘요. 자, 그러면 얘는 몇일까? 이산확률 변수에서 px는 1.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 확률은 몇일까?
몇일까요? 몇일까? 자,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뭐라고요? 넓이라고 했어요. 그럼 x는 1에서 넓이를 한번 보자. 그냥 이 짝대기죠. 짝대기 넓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몇이야 이거? 0이에요. 0.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어떤 값을 가질 확률은 0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얘랑 누구랑 또 똑같냐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둘의 차이가 보여? 어떤 차이가 있어? 얘는 x는 1을 포함했고 얘는 x는 1을 포함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서 1을 뺀 거야. 1일 확률을. 근데 1일 확률이 몇이었어 아까? 0이었죠? 그래서 등호가 붙던 안 붙던 그냥 넓이로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확률 몇이라고? 0이라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범위로 나오고요. 그래서 그 범위의 넓이가 확률이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적어볼게요. 연속 확률 변수 x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은 몇이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0이라고. 즉, px는 x, x가 뭐다라고 나왔을 때 확률은 몇이다? 0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죠? 등호가 붙던 안 붙던 네. 넓이가 다 똑같으니까 확률 다 똑같다. 아래 확률 4개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필수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 x가 있는데 자, 일단 범위 체크하세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범위 체크해 주세요. 범위를 체크해 주세요. 자, 이게 전체 범위야. 뒤에 범위가 전체 범위. 그럼 우리 전체 범위일 확률이 몇이라고? 1이라고요. 전체 범위일 확률이 1이에요. 1. 그럼 내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렸을 때 그 넓이가 1이 되도록 a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a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음수인지 양수인지 몰라요.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a죠? 자, 1 넣어볼게. 1 넣으면 몇이야? 마이너스 a 맞아? 1 넣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야. 자, 근데 우리 확률 밀도 함수의 첫 번째 성질 뭐 있었어? fx가 다 0 이상이다. 주어진 범위에서 fx는 다 0 이상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a랑 마이너스 a는 0 이상이에요. x축 아래로 내려가면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야. 정신 차려. 자, 얘네가 다 0 이상이에요. 자, 0 이상이려면 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a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a고요. 얘가 1, 마이너스 a. 그래서 우리 이 범위에서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게 x는 마이너스 1, x는 1이고 직선 일부만 그린 거야. 더 그리고 싶으면 더 그려도 상관없어. 자, 근데 여기 넓이가 몇이라고요? 넓이가 몇이 돼야 된다고? 넓이가 1이 돼야 된다고. 전체 넓이가 1. 왜? 확률의 전체일 확률은 1이니까. 전 사건의 확률은 1이니까.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5a입니다.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할 거예요. 자, 여기 길이는 몇이야? 2죠. 그럼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그래서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a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는 1. a 몇이야?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a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a 곱하기 6-x래. a 곱하기 6-x. 자, 일단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0 이상 6 이하. 얘가 전체 범위예요. 0 이상 6 이하가 전체 범위. 또 그려? 자, 지금 확률 밀도 함수 나와 있죠. 0 넣었을 때 몇이야? 6a. 0 넣었을 때 6a 맞아? 근데 다 양수여야 되니까 그냥 대충 찍을게. 0,6a 뭐 한 이쯤 있겠죠. 0 넣었을 때 양수여야 돼. 음수 없어요. 확률 밀도 함수는. 자, 6 넣었을 때 몇이야? 6 넣으면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어볼게요. 자, 얘가 뭐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 확률 밀도 함수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다음 여기 넓이 몇이다? 넓이 1이다. 왜? 전체 범위가 0부터 6이잖아. 전체 범위의 확률은 항상 1이다. 자, 넓이 구할게. 여기 길이가 6a. 여기 길이가 6. 그래서 우리 2분의 1 곱하기 6a 곱하기 6이 1이다. 그럼 a가 몇이에요? 18이죠. a가 18. 18분의 1. a가 18분의 1. 자, 근데 우리 어디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얘를 구하래, 확률을.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뭐 구하는 거야? 2부터 5까지 뭘 구해줘야 되죠? 2부터 5까지 넓이가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 여기 넓이가 확률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넓이를 구할게요. 넓이 구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좌표 구해야 되는데 2 넣었을 때 4a죠. 4a. 그래서 18분의 4야, 여기. 길이가 18분의 4. 좀 차리고. 자, 18분의 4인데 웬만하면 약분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둘이 더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약분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5 대입하자. 5 대입하면 a죠. a면 몇이야? 18분의 1이죠, 길이가. 그럼 여기 또 초록 색깔 뭐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죠. 사다리꼴. 넓이 구할게. 자, 2분의 1 곱하기 18분의 5 플러스 18분의 1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높이 3. 그럼 얘가 3분의 1이어서 답이 2분의 1입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넓이 구하기 쉬우니까. 자, 그런데 우리 삼각형, 사각형 말고도 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뭘 구해서? 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수학2를 공부했으면은 fx의 정적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를 정적분으로 이용해서 나타내면은 첫 번째 빈칸의 넓이니까 뭐가 돼요? a부터 b까지 fx dx 첫 번째 빈칸에 써주세요. 자,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직선이 아니야. 삼각형, 사각형이 아니야. 그럼 적분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a부터 b까지 우리 정적분 하는 게 넓이였었죠. 근데 원래 넓이 정적분 하려면은 fx에다가 뭐 씌워야 돼? 절대값 씌워야 되죠. 원래는. 근데 아까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무슨 수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절대값 안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의되어 있는 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다 몇 이상이다? 0 이상이다. 써보자. 0 이상. 자, 2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죠. 그럼 이거 전범위야, 전범위. 전범위니까 전범위의 넓이 1이다 해주시면 되고요. 3번 A부터 B까지 넓이 구하고 싶으면 3번 요거 다시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 자, 확률 밀도 함수 x가 일단 정의가 0부터 4까지 되어 있고요. ax 곱하기 x 4-x 그래서 이렇게 생겼겠죠. 0부터 4까지 이차함수 ax 곱하기 4-x 썼습니다. 왜 0,0 지나고 4,0 지나잖아. 그래서 이차함수 쓴 거야 이거. 그린 거예요 이차함수. 자, 그런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몇이다? 넓이는 1이다. 넓이 어떻게 구했죠? 0부터 4까지 ax 4ax 전개해서 쓸게. 마이너스 ax 제곱 적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식 다시 써보면 1은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ax 세제곱 2ax 제곱 그래서 4 넣고 0 넣고 빼시면 되겠죠? 4 넣으시면 마이너스 3분의 64a 4 넣으면 몇이야? 32a 32a는 3분의 96a 그래서 얘가 3분의 32a입니다. 그럼 a가 나오죠? a가 몇이야? 32분의 3이다. 왜 얘가 1이니까 32분의 3이다. 자냐? 곧 자겠다. 정신 차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확률 구하래. 그럼 몇부터 몇까지 적분? 0부터 3까지 적분. 그럼 우리 뭘 구하는 거야? 0부터 3까지 A 구했죠 아까. 32분의 3 x제곱 32분의 8분의 3 x dx 이거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이미 적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쁘게. 그래서 어차피 여기 적분한 다음에 3 넣고 0 넣고 뺄 거거든. 그래서 이걸 쓸게요. 3 넣으면 몇이야? 3 넣으면은 마이너스 9a 3 넣으면 몇이야? 3, 3, 9, 18a 그래서 계산하면은 9a 나오네. 근데 우리 a 알죠? 여기 곱해주시면 32분의 27이다. 이미 계산한 게 있으니까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연속 확률 변수 완전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해서 자, 우리 통계 파트에서 킬러가 나오면은 예, 이 단원의 이 파트에서 나와요. 정규 분포에서. 그래서 정규 분포의 곡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규 분포의 곡선이 엄청 중요하다. 자, 정규 분포는 자, 일단 한번 볼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됐다라고 했어. 이거 범위가 연속 확률 변수는 아까 범위가 얘는 0부터 4까지 정의되었었죠. 근데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알았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x 포텐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못 외웁니다. 네, 여러분들은 외울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긴 함수를 fx가 너무 복잡하죠? 네, fx가 너무 복잡한데 우리 이제 이렇게 생긴 함수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적어보세요. 정규 분포. 식 안 외워도 됩니다. 정규 분포. 자,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평균해서 정규 분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의 구성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그 다음에 x 포텐셜. 자, 뭐 식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우리 무리수 2라고 읽고요. 뭐 x 포텐셜인데 문과 친구들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그냥 무리수 숫자예요. 한 2.7 정도 되는 숫자야. 그 루트 2, 루트 3 이런 숫자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수 함수야, 지금. 지수 함수. 밑이 있고요. 지수가 있는 지수 함수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여기 모양 자체가 지수의 x-m 제곱해서 변수가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x-m 제곱이 있죠. 자, 얘는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야? m에 대해서 대칭인 이차 함수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m 플러스 1을 넣거나 아니면 m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값이 똑같은 값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정규 분포도 m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정규 분포도 m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읽어요. 근데 얘 아까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했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x가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 정규 확률 밀도 함수 넓이가 몇이라고 했어? 윤서야 정신 차려. 딴 생각하지 말고. 확률 밀도 함수 넓이 몇이라고 했어? 어? 몇이야 박유수? 확률 밀도 함수 넓이 전체 넓이 몇이야? 1이잖아 1. 근데 얘는 아까 실수 전체 범위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점점 근처로 가서 넓이가 1에 근사해요. 사실 이게 안 만나니까 도형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점점 x축에 가까워지니까 넓이가 1에 근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해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네. 근데 중요한 곡선이어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알겠죠? 이게 거의 모든 자연계에서 이런 곡선 구조를 따릅니다. 어? 알았어? 거의. 자, 생각을 해봐. 이거 등급으로도 나타내봐. 9등급, 1등급 갈수록 적어지잖아. 키로도 나타내봐. 체육만. 그 다음에 뭐 작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어? 거의 자연계의 모든 게 정규 분포를 따러. 그래서 엄청 중요한 곡선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요. 얘는 지금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 우리 했었죠?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따른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거기 빈칸에 써보세요. 확률 변수 x. 요것도 써주세요. 요것만 써주세요. 빈칸에. 이게 무슨 뜻이냐?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이항 분포를 x가 따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쓰라고 했어? bn, p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항 분포, 정규 분포. 그래서 얘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이 정규 분포의 곡선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그러면 n 해서 10,5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의 곡선이겠구나.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요건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10에서 대칭이구나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n은 그 normal 할 때 그거예요. n. 그래서 normal distribution 해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규 분포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곡선. 자, 한번 거기 적어 볼게요. 자, 정규 분포는 항상 어디에 대해서?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대칭인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맨날 뭐 이렇게 이게 2차 함수의 일부니까 네, m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외우세요. 정규 분포는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종 모양의 곡선이고요. 점근선은 x축이다. 점근선 x축. 정신 차리라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 시그마가 일정하면 자, 시그마가 우리 뭘 나타내는 기호였어? 시그마가 뭘 나타내는 기호였어요? 표준 편차가 뭐야? 아이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거 말고 표준 편차가 뭘 나타낸다고 했어요? 이 자료에 뭘 나타내는 값이야? 삼포도를 나타내는 값이잖아요. 삼포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산포도가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은 평균 값이 달라지면은 대칭축의 위치는 달라지겠죠? 달라진다 쓰세요. 아, 2번을 안 했구나. 곡선과 x축 사이 넓이는 몇이겠어요? 1이죠, 1. 1 쓰시고요. 3번에 시그마가 일정하면은 평균이 달라지면 대칭축의 위치는 달라지고요. 곡선의 모양은 그대로다. 그대로다 써주세요. 표준 편차가 똑같고 평균만 다른 애들은 모양이 그대로 평행이동만 되는 거예요. 평행이동.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평균이 일정하고 시그마가 커지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정규 분포 두 개가 있습니다. 1번 곡선이 있고요. 2번 곡선이 있어. 자, 1번이랑 2번이 있어. 한번 차이를 생각을 해보자. 자, 1번과 2번은 일단 차이는 그래프에서 있죠. 그쵸? 그래프에서 있어. 근데 우리 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거는 넓이가 뭐라고 했어요?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죠.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이랑 2번을 비교했을 때 1번이랑 2번을 비교했을 때 평균주의로 더 많은 확률을 갖는 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평균주의로 더 많은 확률을 갖는 게 1번이야, 2번이야? 2번은 여기가 뭐야? 이 부분이 네, 확률이죠. 이 부분의 넓이가 1번은 어디가? 1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 넓이잖아. 그치? 그럼 평균 주위로 값이 더 많은 게 1번이겠어? 2번이겠어? 윤서야 1번이야? 2번이야? 평균 주위로 별량들이 더 많은 게 변수들이 더 많은 게 1번이겠어? 2번이겠어? 몇 번이야? 1번? 2번? 1번? 뭐 계속 왔다 갔다 해. 예은아 몇 번이야? 1번. 1번이 평균주의로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자, 평균주의의 값이 많으면 이수야, 산포도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평균주의로 많으면 산포도가 낮은 거예요. 산포도가 덜 흩어져 있는 거라고.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 1번이 덜 흩어져 있어요? 2번이 덜 흩어져 있어요? 누가 덜 흩어져 있어요? 누가 덜 흩어져 있어? 더 몰라? 누가 덜 흩어져 있어요? 1번이 덜 흩어져 있는 거야. 덜 흩어져 있으면 산포도가 더 작다. 얘 시그마 1이라고 하고 얘 산포도를 시그마 2라고 하면은 시그마 1이 더 작아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자.
자,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 표준 편차가 커지면 많이 흩어져 있지? 많이 흩어져 있으면 가운데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네, 내려가죠. 가운데 부분의 높이는 낮아진다. 쓰세요, 일단. 가운데 높이는 낮아지고 양쪽으로 넓게 퍼진 모양이 된다. 야, 시그마가 흩어진 정도잖아. 흩어진 정도가 크면은 이게 더 여기가 더 많을 거 아니야. 지금 얘가 평균주의로 더 많으니까 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 얘가. 표준 편차가 높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프가 낮아지고 옆으로 퍼져.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프가 평균 주위로 모인다고요. 그럼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거기 옆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거기 우리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렇게 세 가지 정규 분포 있죠? 자, 누가 제일 표준 편차 낮은 거야? 시그마 1이 제일 낮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평균 주위로 제일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정규분포의 곡선의 성질을 두 개 알아야 돼. 그래서 뭘 해석해야 되는 거야? 평균이 몇인지. 평균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대칭축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표준편차가 뭘 하는지, 표준편차가 뭘 한다고 해서 그래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데 표준편차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두 개의 정규분포가 두 개의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어요?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다 없다? 자, 뒤에가 뭐야? 자, 정규분포는 두 가지 정보. 평균이랑 표준편차 두 가지 정보라고 했습니다. 둘이 뭐가 같아? 표준편차가 같죠? 표준편차가 작으면 그래프가 올라가고요. 표준편차가 작으면 그래프가 내려갑니다. 표준편차가 똑같아. 그럼 그래프 높낮이가 똑같아야 돼. 제일 높은 데가. 그럼 얘네들은 평행이동하면 겹쳐진다고요. 알겠죠? 표준편차가 똑같으면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 평행이동했을 때. 그래서 얘도 지금 표준편차가 똑같은 거예요.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 한번 볼게요. 자, 표준 정규분포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거 확률 밀도 함수야. 확률 밀도 함수. 근데 우리 확률 밀도 함수는 뭘 구하는 거야? 확률을 구할 때 넓이를 구해야 돼. 근데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직선 뭐 이렇게만 나와서 삼각형, 사각형으로 나오면 넓이 구할 수 있어. 또는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항 함수는 적분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무슨 함수였어 아까? 지수함수였어요. 지수함수. 2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수함수였어요. 근데 우리 지수함수를 적분하는 거는 미적분에서 배우긴 하는데 확통에서는 안 배워요. 그럼 여기 넓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안 배웠으니까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네, 표가 나와 있어요. 표가. 그래서 몇부터 몇까지 넓이는 몇이다. 몇부터 몇까지 넓이는 몇이다. 우리 이런 표 있었죠? 상용 로그 표거나 아니면 뭐 제곱근 표 이런 게 있었죠? 네, 정규분포도 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규분포가 다 다르다고 했잖아. 평균이랑 표준편차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모양이 다 다른 애들의 표로 넓이를 만들 수 없겠죠. 그래서 딱 하나만 정해서 그걸 표준이라고 하고 표준 정규분포. 네, 그래서 우리가 걔네들에 대한 넓이만 표로 나와 있어요. 알겠죠? 정신 차리고. 자,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는 어떤 걸 표준정규분포라고 하냐면은 적어볼게요. 약속한 거야. 평균이 0, 분산이 1, 평균이 0, 분산이 1. 표준이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규분포 처음에 뭐 쓰고요? 평균 쓰고요. 뒤에는 분산 1제곱. 얘네를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다.
자, 그럼 표준 정규 분포표 어떻게 생겼겠어요? 표준 정규 분포의 정규 분포 곡선은 평균이 0이니까 여기가 x는 0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1. 그래서 여기 넓이 있죠. 그래서 p가 0부터 1까지 이 가운데 표준 정규 분포는 z라고 하거든, 확률 변수를. 여기 넓이가 몇이다 라고 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넓이가 몇이다 라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우리 표준 정규 분포 표에는 항상 어떤 것만 나와 있냐면은 여기가 양수인 것만 나와 있어. 양수.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런 것도 구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의 넓이도 구하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양수만 나와 있다고 했잖아. 0부터 양수까지 넓이.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잘못 나왔나 문제가? 뭘 활용하면 될까? 아까 정규분포가 어떤 성질 가지고 있다고 했어? 대칭성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칭성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0부터 a까지랑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똑같아. 왜? 평균이 0이니까 0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그래서 이 대칭성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 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정리를 해주세요. 자,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는 직선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표준 정규 분포가 누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랑 분산이 1인 애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떻게? 어디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네.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다. 첫 번째 빈칸 x는 0 써주시고요. x는 0 써주세요. 자, 그럼 얘는 아까 우리 범위가 뭐라고 했죠? 범위가? 실수 전체라고 했어요. 자, 이 0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 있지. 지금 있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뭐야? PZ. 우리 표준 정규 분포는 확률 변수를 x 대신에 z로 씁니다. 자, 여기 PZ가 0 이상인 부분이랑 그 다음에 PZ가 0 이하인 부분이 있죠. 자, 둘은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둘이 같죠? 그럼 둘을 더했을 때 넓이가 몇이야? 전체니까 1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 넓이 몇이겠어? 2분의 1, 0.5다. 그래서 뭐 2분의 1로 쓰셔도 되고요. 0.5로 쓰셔도 됩니다. 0.5다. 네, 첫 번째 빈칸에 0.5 써주시면 됩니다. 1번에 0.5.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 정규 분포 표현은 0부터 양수까지 부분의 넓이가 알려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0부터 어디까지? 네, 양수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알려줍니다. 자, 0부터 a까지 부분의 넓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랑 또 똑같다?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넓이랑도 똑같다. 그래서 거기 2번에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a 써주시면 되겠죠? 0부터 a까지 넓이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넓이랑 똑같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 a부터 b까지. 그래서 우리 이거 계속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 표에는 다 0부터 양수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 어디 빼주면 될까요? 0부터 b까지 해서 0부터 a까지를 빼주면 여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3번에 0부터 b까지 해서 0부터 a까지 넓이를 뺀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 정신 차려. 자, z가 a 이상인 부분은 여기 맞아? z가 a 이상인 부분은 여기야. 우리 아까 0 이상인 부분 몇이라고 했어? 처음에 0.5라고 했죠? 그럼 우리 내가 a 이상이다, 뭐 이상이다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0.5에서 뭘 빼주면 돼? 0부터 a까지를 빼주면 된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가 0.5. 근데 초록색 색칠한 부분 넓이 구하고 싶은데 0.5에서 여기를 빼주면 여기 넓이가 나온다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번엔 Z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구하래. Z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여기를 지금 우리가 다 뭐 해줘야 돼? 다 더해줘야 되죠? 그럼 0부터 A까지랑 여기 넓이 몇이야? 0.5. 그래서 거기 써보자. 5번에 0.5 플러스 0부터 어디까지다? A까지다. 왜 아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구하고 싶대. 마이너스 A부터 B까지. 그래서 우리 계속 표준 정규분포 너무 못 그렸는데. 네, 계속 그릴 거예요. 마이너스 A부터 어디까지 구하고 싶대? B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대. 그럼 우리 다 표에는 어디로 나와 있다고요? 0부터 양수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일단은 두 개로 찢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0부터 B까지로 일단 찢을게. 근데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기 넓이는 뭐랑 똑같다고요? 여기 넓이 뭐랑 똑같다고요? 0부터 A까지랑 똑같다. 그래서 거기 0부터 A까지로 적어주세요. 적으라고. 그래서 통계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온다. 고난도 문제는. 네. 뭐 지금 고난도를 할 건 아니고요. 지금은 성질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난도 위주는 평균이 자연수다라고 주고 그 다음에 관계식들을 줘. 관계식들을 준 다음에 평균을 찾아봐 이래. 네. 평균을 찾아야 돼요.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얘는 표준이죠, 지금 표준. 근데 모든 정규분포가 표준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정규분포가 주어졌으면은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은 얘를 이용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요거 배웠죠? 이건 뭐랑 똑같아? 지혜 집중하시고. 뭐랑 똑같아요? A 곱하기 2x 플러스 b랑 똑같죠? 그 다음에 VAX 플러스 B는 뭐랑 똑같아요? A제곱 VX랑 똑같죠? 자, 그래서 X를, 이게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는 우리 Z로 쓸 거야. Z는 뭘 따른다고요? 평균이 몇이야? 0. 표준 편차가 몇이야? 1이야, 1.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X 자, 얘를 구해야 돼.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이 정규분포의 0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 뭘 구해야 되냐면은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넓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 넓이 아까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구할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내내 할 일이 없어요. 넓이 적분해서 구할 일이. 그럼 여기 못 구해. 그래서 뭘로 하자고요? 표준화 바꿔놓는 게 이제 표준화야. Z로. 자, 그럼 Z로 어떻게 바꾸냐? 자, 얘를 내가 평균을 뭘로 만들어야 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평균을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시그마였는데 몇으로 만들어야 돼? 1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은 x에서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다 나눠버리면은 두 개 다 만족합니다. 한번 얘 평균 구해볼게. 자, 얘 평균 몇인지 한번 구해보자. 평균 몇이죠? 시그마 분의 1 2x 빼기 m 맞아? 2x 빼기 m. 근데 2x가 몇이라고요? m. 그게 몇이야 평균? 0이잖아 0. 응? 뭐야 왜 쌤이 개로 하니까 좋아해? 변태야? 아니 뭐 근데 뭐 개로 하는 게 보기에 뭐 좋을 수는 있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얘는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해? 우리 시그마 AX 플러스 B 뭐였죠? 저번 시간에 했었죠? 자, B라는 거는 다 평행 이동을 한 건데 흩어진 정도에 영향 준다 했어? 안 준다 했어요? 안 준다 했죠? 그래서 얘는 뭐야? 절대값 A 곱하기 시그마 X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얘를 하면은 절대값 시그마 분의 1 시그마 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시그마니까 표준 편차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이수야. 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 거에 평균은 0이고요. 네,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거에 표준 편차는 1이다. 근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면 뭐다 그게?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이렇게 시킨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그럼 얘를 가운데를 Z로 바꿔볼게. 자, 그럼 평균을 빼. 평균 빼면 몇이야? 0. X 빼기 M.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시그마로 나눌게. 다. 그럼 이제 얘가 뭐야? 0이고 x-n분의 시그마 이거 뭐라고요? z. 얘는 뭐야? 1.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정규 분포의 넓이는 못 구하지만 얘를 표준화해서 얘는 표로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정리해 볼게. z는 시그마분의 x-m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의 확률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 못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다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서 표준화를 하자. 그럼 A-M 시그마 가운데 건 뭐가 된다고? Z가 이렇게 바꿔놓는 게 우리가 표준화라고 한다. 왜 가운데가 Z니까 표를 가지고 얘네들은 구할 수 있게 문제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넘어갈까? 네. 필수예제 4번 한번 볼게요. 감기 유행하는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예. 이미 걸렸다 갔다 온 사람들도 있죠. 예. 그래도 다시 조심하세요. 또 걸립니다. 자, 필수예제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확률 변수 x1, x2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x1, x2 이렇게 생겼거나면 이렇게 생겼네. 자, 여기 한번 보자. 여기. 자, fx랑 gx 있어요. 둘이 평균 같아요, 달라요? 누가 평균이 더 커? g가 더 평균이 더 커요. 왜? 우리 정규분포 모양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여기 x값이 평균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x값이 평균이에요. 얘가 더 크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큰 거예요. 평균은 얘가 더 크다. 자, 표준 편차는 누가 더 큰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 자, 표준 편차가 클수록 많이 흩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수야 fx가 표준 편차가 커, gx가 표준 편차가 커? 확률 50%다. 응? 누가 더 커요, 표준 편차가? 생각을 해, 애들 말 듣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네, gx가 표준 편차가 더 크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퍼진다고.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주위로 많으니까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표준 편차가 더 뭐하다? 작다. 얘가 표준 편차가 더 크다. 자, 그럼 기억 한번 보자. 자, 기억은 평균이야. 평균 누가 더 커? x2의 평균 더 큰 거 맞죠? 기억 맞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자. 니은 분산이죠, 분산. 분산 흩어진 정도 누가 더 커? 얘가 더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더 분산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x2의 분산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자, 디귿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디귿은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좀 많이 나와요. 자, F라는 거 뭐야? F, EX1. 뭐야 이거?
평균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야. 함수값은 무슨 좌표예요? 무슨 좌표야, 함수값이? y좌표잖아. 그래서 평균을 넣었을 때 y좌표가 누가 더 큰지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평균을 넣었을 때 y좌표가 더 큰지, 누가 더 큰지 비교하라는 거예요. 누가 더 커? y좌표가. 네, 디귿이 더 크죠? 디귿이. 디귿이 더 큰 게 아니고 왼쪽이 더 크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런 문제들이 나와. 평균이 m인데,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막 이런 관계식들을 몇 개 던져준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식들을 던져줘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누가 더 평균에 가까운지를 이걸 찾으라는 거야. 이런 관계식을 보고. 그럼 생각을 해보자. 생각이 돼? 여러분 생각되죠? 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안에 있는 값이 평균에 가까울수록 값이 올라가는 거 맞아? 평균에 가까울수록 값이 커지잖아. 맞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평균이 10보다 누구에 더 가깝다? 12에 가깝다. 평균이 1보다 17에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정보를 준 다음에 평균을 추론하라고 내는 게 최근에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땐 당연히 평균 자연수로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수값이 크다라는 거는 뭐다? 무슨 얘기다? 평균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x좌표가. 함수값이 크다는 건 이 안에 있는 값이 평균에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알겠니?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관계식이 줬어. 자, m은 11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네,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요. 네. 아니, m이 11일 때 이 관계식을 만족할 수 있냐고요. 없어요. 네. 모르죠. 모르지. 말을 무슨 다 이상한 말만 하는 거야. 몰라요.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뭐해? 예. m은 11일 수 없습니다. 알 수 있어요. 자, 왜 알 수 있죠? 평균이 10일인데, 자, 평균이 10일인데, 10일이랑 10은 몇 차이 나? 1 차이 나고, 11이랑 12도 몇 차이 나? 1 차이 나죠? 그럼 평균이 11이려면 둘이 뭐 해야 되겠어? 같겠죠,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평균이 10일일 수 없다고 이 관계식이 나오면. 뭘 홀리. 어? 자, 봐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골라보자. 자, 이 관계식이 줬어. 그래서 가능한 평균을 골라봐라. 이렇게 했어. 야, 여기 봐. 헛소리 하지 말고. 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정규분포의 평균으로 가능한 걸 골라봐라. 이렇게 줬어. 그럼 어떻게 골라야 돼? 골라봐. 자, 한번 얘 7일 때 한번 해보자. 7.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가 7이야. 그럼 10은 이쯤 있겠죠? 12는 이쯤 있겠죠?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F10이 더 크잖아. 안 되잖아. 이런 얘기라고. 응? 자, 11일 수 있어, 없어? 11일 수 없어요. 왜 없어? 11.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11이면은. 그래서 이런 함수값의 관계식이 주면은 평균이 어디에 더 가까운지 어떤 범위에 있는지 유추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수능의 확통의 어려운 문제로 정규분포 통계가 나왔을 때는 평균을 유추하는 문제로 많이 나와요. 함수식의 관계를 주고 평균을 유추. 13은 돼요? 되는지 한번 볼까? 13. 자, 13이야. 그럼 10이 어디에 있어야 돼? y 이쯤 있겠죠. y좌표가 F10이야. 12는 더 가까이 있겠죠. F10이야. 그럼 되죠. 그럼 만약에 이 셋 중에 골라라라고 하면은 평균이 이거밖에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몰라? 대칭이 안 되는. 대칭이 되면은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 없잖아. 똑같잖아, 값이.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응? 네, 정신 좀 차리시고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 자, 5번 보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그때 네, m부터 x까지의 표가 밑에 표와 같다. 그래서 원래는 거의 다 정규 분포표를 주는데 얘는 정규 분포표가 아니고 표준 정규 분포표가 아니고 그냥 정규 분포표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구해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가 뭘 따를 때 60,4제곱.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종 모양의 대칭 구조를 그리고 얘가 뭐다? 60이다. 일단 체크를 해놓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48부터 64까지 여기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 상태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주어진 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따위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 표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몇 시그마에서 여기에 확률들을 지금 알려준 상태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내가 먼저 이 숫자 64랑 48을 평균 플러스 몇 시그마인지로 바꿔야 돼요. 시그마가 몇이야 여기서? 4죠. 그럼 64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이거? n 플러스 시그마 맞아? 평균이랑 표준편차 더하면 64잖아. 평균이 60. 4가 표준편차. 얘는 n 플러스 시그마예요. 자, 48은 뭐야? n 마이너스 3 시그마죠. n 마이너스 3 시그마다.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지금? m이잖아. x는. 쓰라고 새끼야. 재미난 새끼인데 저거. 자, 그래서 표를 해석해 볼게. 표에서는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여기까지 넓이가 지금 몇이라는 거야? 0.3413이라고 써져 있어요. 맞아? 0.3413이라고 쓰여 있어. 그럼 우리 여기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지금 몇이야? 여기가 몇이야?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잖아. m부터 m 플러스 시그마까지가 몇이라고? 0.3413이라고요. 여기 넓이가 0.3413이야. 자, 그 다음에 n-3 시그마부터 m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다 m부터 오른쪽으로 주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무슨 성질 쓴다? 대칭성 쓴다. 그럼 우리 m부터 n-3 시그마부터 m까지 구하고 싶으면 m부터 몇 가지 구하면 되겠어? m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 표에 나와 있어요. 몇이래 넓이가? 0.4987이래. 이게 넓이가 확률이니까 m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 0.4987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대칭이니까 m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랑 n-3 시그마부터 m까지도 뭐 하겠어요? 똑같겠죠? 그쵸? 그럼 여기도 몇이다? 0.4987이다. 그래서 우리 둘이 더하면은 넓이 된다. 네, 둘이 더해주시면 0.84 이렇게 됩니다. 하나 맞췄다고 막 자만하고 막 거들먹거리고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겸손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자, 필수예제 6번 한번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넓이가 0.4772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6인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가 a 이하일 확률이 0.9772가 되도록 상수 a의 값을 정하여라 라고 했어.
자,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정규 분포가 자, 어떤 정규 분포가 A 이하일 확률이 0.9771이래요. 자, 그러면 A가 한 이쯤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가 0.5잖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0.5. 그럼 여기가 몇이야? 0.4772. 이렇게 돼야지 0.9772 되는 거 맞아? 진짜 맞는다. 그리라고. 말을 저렇게 안 들을까? 암산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려보고 연습을 해야 늡니다. 자, 그래서 우리 A를 찾아야 돼. A가 몇인지 찾아야 돼. 근데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M부터 M 플러스 2 시그마까지 더한 게 0.477이라고 나와 있죠. 0.4772. 근데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평균이 몇이래요? 얘는 40이래. 표준 편차가 몇이래? 6이래. 그럼 얘가 A가 몇이겠어요? 52여야 된다. 52.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 통계에서 좀 제일 어려운 파트입니다. 통계적 추정도 다음 시간에 할 통계적 추정도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념이 어렵고 문제는 쉬워요. 그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한번 나중에 보시면은 개념 자체는 좀 어려운데 문제는 패턴화되어 있어서 쉽고요. 자, 여기 통계 지금 하는 거는 개념도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어렵게 나온다. 여기는.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확률 변수 x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x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해서 n, 20, 4제곱 y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정규 분포 30, 5제곱을 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얘를 구해 볼 건데 얘가 정규 분포에서 확률은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우리 이거 넓이 구하기 쉽다, 어렵다, 못 구한다? 못 구해요. 못 구해서 뭐 해서 얘를 표준화를 해서 표를 가지고 구한다. 표준화해서 표를 가지고 구한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방법은 표준화가 되면 z가 우리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x-m 시그마 해서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뭐가 된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z가 된다. 그래서 얘를 z로 바꾼다? 자, 그럼 평균 다 뺄게. 평균 다 몇이야? 20. 그 다음에 4로 나눌게. 암산은 되겠지만 아직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써드릴게요. 얼마나 친절해. 자, 그래서 얘가 몇이야? 1이죠. 얘는 몇이야?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z 변수가 1 이상 3 이하래. 그 다음에 자, 얘도 표준화를 할게요. 자, 얘는 P를 안 쓴? P가 앞에 있긴 해야 돼요. P. 자, 그래서 평균 다 빼고요. 표준 편차 5고요. 평균을 빼고요. 표준 편차로 나누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1이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 둘이 뭐가 돼? 같대. 이제 변수가 똑같죠, z가.
똑같은 표준 정규분포가 됐으니까 확률이 같으려면은 범위가 같거나 범위가 대칭이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야? Z는 평균이 몇이라고요? 표준 정규분포는?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몇이라고? 0이라고. 0. 근데 지금 Z가 1 이상 3 이하일 확률 구하는 거잖아.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얘도 1 이상 3 이하거나 아니면 뭐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이하일 수도 있다. 대칭이니까. 근데 얘 어디서부터 시작했어? 1부터 시작했죠? 그럼 얘 몇이어야 된다? 3이어야 된다. 3이려면은 K가 45다. 그래요. 천천히. 빨리. 그려. 뭘 보고 그리는 거야, 그거를. 자, 8번 한번 볼게요. 뭐하냐, 이제야. 집중해서 해. 자, 8번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21,3제곱을 따를 때 15 이상 a 이하일 확률이 0.910사일 때 상수 a 값을 표로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표준화 할게요. 자, 평균 빼고요. 뭐로 나누자고요? 표준 편차로 나누자. 그럼 가운데 뭐 된다? Z 된다. 그 다음에 A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도 표준화할게요. A-21, 3. 이게 0. 뭔지 모르겠는데 910이다. 공사네. 0.9104다. 얘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얘를 두 개로 찢어 볼게.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로 쪼갰어요.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쪼갤 수 있는 근거는 0.5보다 크거든요. 0.5보다 작으면 못 쪼갤 수도 있습니다. 절반보다 크잖아. 그쵸? 자, 그럼 얘는요. 우리 표준 정규분포 Z는 평균이 몇이라고요? 0이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누구랑 똑같아? 0부터 2까지랑 똑같아. 왜? 평균이 0이니까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0부터 2까지는 식이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요? 0.477이라고 나와 있죠? 얘가 뭐라고? 0.477이라고. 그 다음 플러스 얘는 아직 몰라. X라고 할게. 그래서 얘가 몇이라는 거야? 0.9104라는 얘기야. 자, 그럼 X를 구할 거야. 자, 구해보자.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0.4332가 나와요. 0.4332. 오, 계산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X는 어차피 지금 나온 표 있죠? 표에 몇 개 있어, 숫자가? 5개 있죠? 5개. 그 5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여기 끝에 2랑 더해서 4가 되려면 얘도 끝에가 2잖아. 그럼 이거 477이 아니면 4332밖에 없잖아요. 477을 더하면은 0.9544 이렇게 돼요. 0.9544. 9104가 되려면 0.4332. 뭐 더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찾으면 돼. 끝자리만 비교를 해서 100% 이제 또 이러고 있을 거야. 9104 빼기 4772 해가지고 이거 다 빼고 있을 거야. 아, 이거 어떻게 뺐었지? 이러고 이제 계산 실수하고 그러지 마시고 끝에 자리만 보고 찾으시라고. 끝에 자리. 알았지, 이수야? 자, 그러면 0.4332가 돼야 돼. 0.4332는 어디까지 넓이가? 1.5까지 넓이가 0.433이래. 그럼 얘가 1.5가 돼야 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자, 1.5가 되려면은 분자가 몇이면 돼요? 4.5면 되죠? 그래서 A가 25.5다. 3분의 4.5가 1.5예요.
네. 그래서 A가 25.5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g이고요.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자, 그런데 무게가 30g 이상인 제품은 불량으로 판정을 한대. 자, 그럼 이 제품 중에 한 개를 택할 때 제품이 불량품일 확률을 아래의 표준 정규 분포에서 이용해서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확률 변수를 제품의 무게라고 할게요. 얘를 변수 x라고 할게요. 제품의 무게 x는 뭘 따른다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가 뭐야? 5야? 이걸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제품의 무게가 확률 변수 x고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20, 5제곱을 따른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런데 우리가 무게가 30g 이상인 제품은 불량품으로 판정한대. 불량품일 확률 구하래. 자, 그럼 불량품일 확률은 이게 무게잖아. 무게가 몇 g 이상이면 된다고요? 30g 이상이면. 이게 불량품일 확률이에요. 그렇죠? 무게가 30g 이상일 확률이 불량품일 확률. 그럼 우리가 표에 뭐가 나와 있어? 가운데 숫자가 뭐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Z가 뭐라고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 그럼 얘 넓이를 어떻게 구하자? 표준화해서 넓이를 구하자. 표를 보고 표준화 할게. 표준화 합니다. 자, 표준화를 하면 얘 변수는 Z가 되니까 그냥 바로 Z로 써놓을게. 그 다음에 얘는 30에서 평균을 빼. 다음 표준 편차를 나눠. 이게 표준화죠. 자, 10을 5로 나누면 몇이게? 2죠, 2. 네, 2. 그래서 PZ가 2 이상이다. 맞지? 정신 차리고 집중하세요, 집중.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놓고 시작할게.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야. 해담아, 집중하시고. 정신줄 놓지 마시고요. 근데 우리 뭐 찾는 거야? 2 이상일 확률이니까 색칠해 보면은 여기야, 여기. 근데 표에 나와 있어. 이소야, 0부터 2까지가 몇이래? 0.48. 여기 넓이가 0.48이래. 근데 우리 아까 했었죠? 0 이상인 거의 넓이는 몇이라고요? 0.5. 왜? 절반이니까.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가 몇이겠어? 0.02. 왜? 둘이 더해서 0.5니까. 그래서 불량품일 확률이 몇이다? 2%다, 2%. 네? 2% 불량품일 확률. 2% 몰라? 알지? 100분의 2, 2%입니다. 100분의 2. 자, 필수예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400명의 확통 시험 점수가 평균이 58점이고 표준 편차가 8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어요. 따른다. 여기까지 오케이? 야, 너네 그래서 모의고사에 표준 점수 들어봤어요? 그 100분위 말고 표준 점수 있잖아. 상위권 학교는 표준 점수를 봅니다. 100분위보다 조금 더 디테일해서 그래요. 자, 표준 점수가 거기
표준 점수가 Z 점수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 맨날 성적표에. 이게 이 Z가 이 Z예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표준 편차를 배웠잖아. 시험이 어려우면은 표준 편차가 높을까, 낮을까? 높죠.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편차가 높다고? 왜? 왜? 포도가 낮기 때문에. 뭔 소리야? 삼포도가 높은 표준 편차가 큰 거야. 방금 크다며. 높, 네가 높다고 했잖아. 그렇죠?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 편차가 예. 표준 편차가 높아집니다. 변동성이 커져서 그래요. 변동성이 커져서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 편차가 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막 표준 점수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다. 그럼 시험이 어려운데 고득점이면 표준 점수가 왕창 올라가요. 왕창. 예. 그래서 한 과목으로도 대학이 잘 갈 수도 있어. 한 과목이 막 불수능이면은 표준 점수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막 그렇진 않아가지고 옛날에 막 만점이면은 표준 점수가 160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 거의 다 130, 140 사이여가지고 네. 뭐 아무튼 그렇다고요. 자, 아무튼 10번 다시 볼게. 자, 표준 편차가 8점. 표준 편차가 8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생각하지 말고 확률과 통계 시험 점수가 42점 이상 66점 이하인 학생의 수를 아래의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점수 변수를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점수가 변수야. 점수가 뭘 따른데? 정규 분포를 따른데 평균이 몇이고? 58인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몇이야? 8점. 8점? 표준 편차가 8. 이걸 따른대요. 자, 근데 뭘 구하래? 42점 이상 66점 이하. 이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 뭐 하자? 표준화 하자. 그럼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야 되죠? 42 빼기 58. 뭐 암산 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그냥 써드릴게요. 하고 Z. 66 빼기 58. 나중에 암산 되면 그냥 바로 바꾸셔도 돼요. 지금 뭐 처음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얘는 1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바꾸자. 바꿔도 되고요. 아니면 표를 그려서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표준 편차 뭐 잘못됐어?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표준 정규분포 평균 몇이라고요? 0이라고요, 0.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여기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두 개를 나눠서 더할 거야. 자, 0부터 1까지 넓이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0.34. 여기가 0.34예요. 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안 나와 있네. 어떻게 구하지? 뭘 이용해서 구한다? 대칭성.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0부터 몇 가지랑 똑같다? 2까지. 2까지 넓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 0.48.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2점 이상 66점 이하일 확률은 0.82. 0.82.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알면은 등급 컷을 역추적할 수도 있어요. 등급 컷을 어떻게 역추적할까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 알면은 이렇게 역추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시험 점수야. K 이상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1등급 몇 프로야? 4%잖아. 그럼 1등급 커트라인 점수
이상일 애들은 당연히 0.04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역추적하면은 1등급 커트라인이 대충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1등급 커트라인 평균이랑 표준 편차로 하면은 1등급 커트라인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정확하지가 않아. 왜 정확하지가 않을까? 표본이 좀 부족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막 돌려본단 말이야. 심심해서 돌려보는 건 아니고 매년 어떤 학교 시험이 어려웠는지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다 조사를 해놔가지고 옆에 써놓고 등급 컷을 따다닥 써놔. 그럼 1등급 컷이 막 106점이래. 뭔가 좀 오류가 생기는 거야. 표본이 적다 보니까.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에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계산할 게 이런 거예요. 자, 어느 대학교의 교양 수업의 평가 점수는 평균이 40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대. 평가 점수가 상위 8%에 속하는 학생은 A 학점을 받는다. 자, 그러면 A 학점을 받은 학생의 최저 점수를 아래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변수를 설정을 하세요. 점수가 x야. x가 뭘 따른다고? 평균이 40점. 근데 A 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8%여야 된다고 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 점수를 구해야 되잖아? 8%의 커트라인 점수를 구해야 돼. 뭔지 모르니까 K라고 할게요. K. K. 오케이. 자, 그럼 점수가 K 이상이야? 이하야? 왜 웃어? K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자, 상위 8%를 구할 거면은 점수를 K 이상이라고 써야 돼요? K 이하로 써야 돼요? 이상을 써야죠. 그래서 PX가 K 이상이다. 이 커트라인 점수를 넘은 애들이 8%니까 이 확률이 0.08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점수는 커트라인 점수는 뭐 이상이다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기록 같은 게 있어. 기록. 기록. 그래서 달리기 기록이야. 자, 달리기 기록이면은 상위가 되려면은 작아야 돼, 커야 돼? 숫자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럼 방향이 반대로 바뀔 수도 있어요. 기록 같은 거는. 커야 잘하는 거는 이상이다라고 하면 되고요. 작아야 잘하는 거는 이하다라고 하면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리기 기록 같은 거는 10초 이하인 게 10초 이하를 구해야 돼. 만약에 상위 8%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뭐 하자? 우리 또 표준화하자. 표준화할게. x는 바로 z로 바꿔 놓으시고요. k-45. 5. 그래서 얘가 0.08 되는 거를 내가 찾아줘야 돼. 그럼 얘 지금 z로 내가 바꿨잖아. 근데 우리 항상 0부터 양수까지 나온다고 했죠? 0부터 양수.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상위 8%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0.08이. 그쵸? 그래서 이게 지금 몇이라는 거야? 5분의 k-40이라는 얘기죠. 여기 숫자가 5분의 k-40. 그럼 도희야 여기가 몇이라고? 넓이가? 네, 0.42. 0.42.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거 보자. 표는 0부터 몇 가지라고 나와 있어? 0부터 몇 가지가 0.4이야? 1.4까지가 0.4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4여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찾는 게 아니고 얘를 보고 찾아야 된다. 그래서 1.45 곱하면 몇이야? K가 49죠. 그래서 49점 이상이면은 8%? 7인가? 47점. 47점 이상이면 8%.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에서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우리 뭐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b 이항 분포에서 n, 6분의 1 우리 이런 거 했었죠. 그쵸? 근데 이게 n이 클수록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정규 분포에 비슷해지더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네, n이 적당히 크면 충분히 크면은 x가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n, p 있죠? 이 평균 몇이었어? 평균 몇이야? np. 그 다음 표준 편차 뭐야? np1-p. 요거였었죠, 그쵸? 그럼 얘가 충분히 크면 뭘 따르냐면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표준 편차 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평균이랑 표준 편차 빈칸에 써주세요. 됐나요? 그래서 이항 분포는 즉 정규 분포를 따른다. 거기 두 번째 빈칸에 그냥 똑같이 다시 써주면 됩니다. MP, MP1-P. 자,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뭐 MP가 곱했을 때 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항 분포 문제인데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어. 그럼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쓰시면 돼. 뭐 큰지 작은지 따질 필요 없고요. 넘겨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한번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100,5분의 1을 따른다. 자, x가 뭐라고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요. 그럼 우리 이거 평균 구할 수 있죠? 평균 몇이야? 20. 그 다음에 분산 구할 수 있죠? 분산은 MP1-P. 그럼 몇이야? 16이에요, 16. 그럼 얘가 우리가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고요? 얘를 따른다. 근사적으로. 이걸 따른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여라라고 했냐면은 x가 24 이상일 확률을 다 구하여라라고 했어. 그럼 이거 내가 정규 분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거 다 구해야 돼. 원래는 100시 24. 5분의 1의 24제곱. 5분의 4의 76제곱.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100시 25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다 더해야 된단 말이야. 이항 분포가 독립시행의 확률 변수였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적당히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라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정규 분포 풀듯이 풀어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평균 빼고 표준화하자.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1이죠.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도 문제가 없다. 얘 그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 0부터 그리세요. 1까지. 자, 0부터 1까지가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0.3413 나와 있죠. 0.3413. 근데 우린 여기 넓이 구하는 거 맞아? 여기 넓이 1 이상이니까 그럼 이거 뭐다? 0.1587이다.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둘이 더해서 0.5다.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100번 던질 때 앞면이 45번 이상 65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앞면의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했네요. 몇 번 던진다고요? 100번. 앞면 나올 확률 몇이냐? 2분의 1이죠. 근데 얘가 적당히 크면 정규 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정규 분포 쓸게. 둘이 곱하면 평균. 여기에다가 2분의 1 더 곱하면은 25여서 그게 분산. 그럼 25가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몇 번 이상 몇 번 이하로 나올 확률 구해야 돼. 45번 이상
65번 이하 나올 확률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 있으니까 표준화를 해서 50 빼고 5로 나누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은 0이고요. 마이너스 1, 3.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구해야 되죠. 이제 0부터 3까지가 몇이라고요? 표에 나와 있죠? 몇이라고 나와 있어? 0.4987.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안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알 수 있죠? 얘는 누구랑 똑같아? 0부터 1까지랑 똑같다. 0.3413. 그래서 우리 둘이 더해주시면 0.84다.